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1% 상승,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전 세계 증시가 좀 주목을 했던 FOMC 회의에서는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에 있다가 미국장이 하락세에 있다가 오늘 이제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양전환에서 끝이 났었더라고요. 결국은 2023년까지 금리 올릴 생각 없다라고 좀 발언한 부분도 있고, 자산 매입을 지속하는 완화 정책 기조를 뭐 이어가겠다 그랬고, 또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4.2%로 보고 있다가 이번에 6.5%인가요? 예,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사실 크게 다른 멘트는 없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원론적인 예상할 수 있었던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상회하는 발언을 해도 시장이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 예상치만큼만 발언을 해도 뭔가 좀 투심이 불안해지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회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고개를 이제 조금씩 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여전히 이렇게 이제 박스권 구간 안에 있고요. 박스권의 중간값에서 일단은 방향을 좀 결정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을 이제 살짝 올라탔네요. 코스닥은 바닥에서 야, 이게 조정 없이 음봉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줄지, 여기서 일단 그래도 한 5일 정도, 6일 정도 쉬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상승을 뭐 이어갈런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았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은 변동성이 좀 줄여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면 3% 내리고 3% 올라서 번져놨더라도 종목들은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싼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리고 똑같이 올라도요, 종목들은 더 빠져있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동성이 크면. 지금으로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최소화되면서 그러니까 뭐 급등도 사실은 바라지 않고 급락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시장은 아무튼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요.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랑 비트코인 관련주랑 약간 시속 게임 하는 것처럼, 얘네가 강할 때는 얘네가 좀 조정받고, 얘네가 강하면 얘네가 좀 조정받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자산 가격이란 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없잖아요. 항상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것이고, 예전에도 멘트 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완전히 따로 놀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한 결국 비트코인도 주식시장이랑 비슷하게 좀 가다가, 그러니까 뭐 무조건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만 갑자기 막 반토막 나고 뭐 막 원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어떤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고점은 좀 같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관련주들은 당연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당연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제가 조정 나오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조정 나오면 사고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괜찮다고 언급은 드렸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안에서 종목들이 자꾸 순환매를 돈다라는 점이죠. 아주 이제 예전에 제일 최근에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위지트가 대장 역할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비덴트가 대장 역할을 좀 하다가요. 오늘은 또 우리기술투자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바뀌니까 조금 분명히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어떤 흐름은 내가 좀 잘 예측이 되어서 조정에 잘 샀는데 엄한 종목을 사가지고 다른 애가 막 불기둥 뽑고 이러면은 또 그런 데서 또 그러니까 이 주식하면서 멘탈이라는 게 가격적으로만 떨어진다고 해서 멘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A와 B 종목 중에 A를 골랐는데 B가 가버렸을 때 이럴 때도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리는 거라서 비트코인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이 종목 간의 박자를 타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술 투자는 어느 정도는 눈에는 사실 보였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뭐 이제 샀다가 고점 맞고 떨어지면 또 순식간에 물리는 거라서 사실 이런 자리들은 이제 돌파 매매로 하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자리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저는 사실 주식 초보분들한테 그러니까 한참 우리 장 좋을 때 있죠. 언제였죠? 바이오주들 날아다닐 때 여름쯤 됐나요? 뭐 한 6, 7, 8월 요때 예. 그러니까 요 상승마디를 주도했던 게 이제 코로나 주들이었고 바이오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뭐 그냥 하루에도 두 종목, 세 종목씩 뭐 상한가 가는 거 상따 해버리면 뭐 정말 쉽게 수익을 줬었죠. 근데 점점 어려워지면서 뭐 작년 연말부터 그래도 뭐 여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 올해 이제 21년 들어서부터는 상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력이 좀 없으시고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없고 대응 힘들어 하시고 손절 칼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따 하면은 진짜 뭐 깡통차기 이렇게 쉬운 기법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나는 그래도 상따를 좀 연습을 하고 싶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좀 하시던지 아니면 이 상한가도 잘 닫고 다음날 갭도 잘 띄우는 트렌드가 있고 상한가도 잘 안 가고 어렵게 상한가를 들어가도 갭이 잘 안 뜨는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상한가를 가도 어렵게 가고 갭도 잘 안 뜨는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 상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뀔 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본인만의 어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원칙, 기준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깡통차기 정말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 지금 현존하는 기법 중에 아마 가장 익히기에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기 때문에 뭐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도 가장 강하게 상한가 들어갔던 게 한국 맥널티인데 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슈팅이 나온 거지만 사실은 상따를 한다는 것은 다음날 갭을 먹기 위함이지 이걸 버티기 위함이 아니에요. 갭이 안 뜨면은 상한가에 굳이 왜 삽니까? 다음날 눌렸을 때 사면 되지. 근데 한국 맥널티도 오늘 마이너스 7.1% 약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뭐 상한가 들어갔던 게 경보제약은 뭐 하한가 가버렸고 우성사료도 이거 보세요. 시가가 1.65%
1.65% 갭 먹으려고 그 개고생을 해서 버텨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상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은 좀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 하면 되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오늘 아니면 돈을 못 벌 것처럼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항상 급한 거는 나 자신, 우리뿐입니다. 개인들 뿐이에요.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식시장은 항상 열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뭐 어제 솔본 같은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리고 무조건 그 상한가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어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실패했던 솔본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시세를 계속해서 내는 그 특성을 가진 종목들도 있거든요. 솔본 보시면 얘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미 지나고 난 후라서 뭐 과거 지나간 차트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얘는 상한가를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장대 양봉으로 시세를 내는 걸 좀 좋아하는 애예요. 패턴 자체가. 그러면은 어제도 상한가를 좀 못 들어갈 확률이 높겠구나, 과거 이력을 보니. 다만 얘는 좀 장대 양봉으로 시세를 내는 걸 좀 좋아하는 애네. 그럼 이렇게 좀 패턴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물론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재료 자체가 어찌됐건 계속해서 기대감 있고 살아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넘겼다는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좋게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아주 아이비 투자랑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약하면 사실상 이렇게 3파동까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죽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죽습니다. 보통의 장 같으면. 근데 지금 시장의 자체가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시세를 3파까지 낸 애를 한 번 더 올리는 이런 게 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눌림이 왔을 때 내가 또 한번 차분히 접근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또다시 순환매가 돌 수도 있는 것이죠. 비덴트도 여기를 넘겨놓고 사실상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얘도 보면 상까지 보내놓고 죽이고, 물론 이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별로 한 게 없다라는 게 제 눈에는 조금 아직은 뭔가 좀 추세가 진행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지우기가 힘듭니다. 여기 넘겨놓고 그래서 지금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비덴트 있고 아까 봤었던 뭐 위지트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뭐 계속 따로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랬던 어떤 그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 투자 허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호재가 나왔는데 얘는 일단 움직임이 없었고, 그러면 왜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이렇게 강한지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최근에 가장 핫한 상장 관련주 중에서 지금 두나무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엮이니까 굉장히 둘 중에 하나만 재료가 좀 호재가 터져도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 란 이런 것들을 어떤 상관관계, 재료와 뭐 종목과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게, 어제 제가 아이크래프트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저도 제 예감이 너무 딱 적중을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 매매를 했지만 얼마 이제 수익을 못 냈어요. 금방 팔고 나와 버렸는데, 아무튼 너무 잘 맞아서 야 이거 내 방송 보신 분들이 혹시 이제 아이크래프트를 좀 접근하셨으면 수익이 좀 잘 났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흐뭇하게 아이크래프트를 바라봤는데,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얘는 윤석열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를 좀 공략을 하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저희 리딩방에서는 좀 못했지만, 가격대를 좀 한 요 정도를 줬었는데 가격대가 안 와서 좀 못했었는데, 얘가 한 번 더 파동을 줄 것 같은 이유로 윤석열 관련주기도 한데, 백신 여권 테마로 엮일 수도 있다라고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뉴스가 한 3일 전부터 이제 유럽부터 해가지고 도입을 한다라고 백신 여권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고, 제가 생각했을 때 백신 여권? 야, 이거는 충분히 시세를 한번 줄 만한 괜찮은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시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형성이 되는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죠. 백신 여권 관련주가 뭐가 있나. 그랬더니 아이크래프트가 있었고, 라운시큐어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라운시큐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얘가 오늘 한 2등주 정도 됐었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사실 차트적으로 제일 좋아 보였던 거는 케어랩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케어랩스는 오늘 이제 백신 여권 말고도 뭐 이제 개별 재료로 뭐 뷰티 플랫폼 바비톡을 물적 분할한다는 뭐 개별 재료로 시세가 조금 이제 낮고요. 그 다음에 SJ 솔루션즈 정도 있고, 일단은 오늘 아이크래프트가 대장으로 백신 여권 관련주로서 이제 시세를 조금 냈는데, 얘도 보시면 오늘 단기 과열 때문에 조금 그런 건지 시세를 좀 못 낸 건지, 거기다가 이미 앞선 파동에서 두 번을 윤석열 관련주로 파동이 나와버린 상태라서 재료 자체는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 얘가 이 백신 재료를 여기서 또 상한가를 보내기에는 자리가 좀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재료 자체가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을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이크래프트가 혹시 대장에서 탈락을 하면서 시세가 좀 비교적 덜 났었던 종목 중에 어떤 뭐 종목 하나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도 한번 염두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뭐 적극 공략보다는요, 테마가 지속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뭐 라운시키어나 이런 종목들 보면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고, 얘는 유통 물량도 워낙 적고, 그래서 뭐 웬만하면 상한가 가겠거니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로는 뭐 SK랑 뭐 케미칼이랑 뭐 이렇게 있는데, 워낙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캐캐 묵은 것들, 반복적인 것들은 절대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잠깐 뭐 시세 정도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관련주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그냥 뭐 오늘 그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바이오주들이 그냥 시세가 났어요. 아무 연관성도 없고 그냥 갖다 붙이기 시기로 올린 거라서, 이런 건 그냥 장중에 뭐 그냥 뭐 스캘핑 용도로 써야지, 이거를 뭐 조금 뭐 가져가긴 좀 힘들죠.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랑 네오이뮤텍이 뭐 장중에 그냥 시세가 좀 잠깐 났는데, 얘네들은 뭐 얘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 당일에 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중 베팅할 종목은 또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모를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테마적으로는 막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비트코인 관련주, 백신 여권 관련주,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그렇게 재밌는 테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실, 뭐 관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고통받고 계실 경보제약이랑 어제 이제 종군당의 나파벨탄 이상 조건부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크게 좀 상한가까지 가면서 올랐었다가 이제 시간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좀 났죠. 근데 지금 뭔가 그냥 임상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것처럼 주가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한데, 그러니까 식약처의 입장을 보면 지금 임상 이상의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주기는 조금 미흡하니까 3상까지 해보고 한번 결과치를 보고 생각해보자 라고 한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원위치가 된 건데, 어찌됐건 지금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어제 이제 고가에 뭐 진입이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이실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니까 뭐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임상 자체가 취소가 돼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3상을 진행하게 되면 또 물론 이제 뭐 백신 접종 맞고 이렇게 되면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뭐 이제 삼상에 대한 어떤 뭐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은 그래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요 정도까지라도 한 8만 원까지라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좀 인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뭐 그냥 잠깐 기분 좋았다가 제자리 온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가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조금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죠. 왜냐면 저도 어제 이제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야, 이거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임상이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한가 들어갔다가, 그래도 한 요 정도 반등은 좀 나와줬다가 죽게 마련인데, 반등도 진짜 눈꽃만큼 나와가지고요. 5%도 안 되는 반등이 나와서, 이건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에서 가격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얘도 뭐 여기서 더 하락해봐야 더 하락할 구간도 별로 없다. 다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려면 여기 이제 전저점을 혹시 또 깨고 질질 흘러내리면 요때는 조금 뭐 절반이라도 좀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모릅니다. 또 다시 뭐 뉴스 나오면서 뭐 임상, 삼상, 뭐 돌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깜짝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 조금 해놓고 보다가 반등 혹시 나오면 이제 미련 없이 좀 뭐 본전에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손실 줄여서 탈출하시고,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땐 또 나머지를 뭐 날리시는 그런 뭐 이제 대응으로 좀 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랑 디지털 화폐랑 약간 좀 시소 게임 하는 느낌.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뭐 한 오늘 시세 냈고 한 내일까지 조금 뭐 더 오르다가 예를 들어 또 조정 들어가면,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대장은 로지시스죠. 얘도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 중에 거의 좀 대부분이 로지시스 오르는 날 같이 시세를 좀 냈다가 윗골이 좀 많이 달고 이렇게 이제 죽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그쵸? 예를 들어서 KCS도 이렇게 보시면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았으면, 얘가 만약에 재료 소멸로 끝날 애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밀려야 맞거든요. 근데
윗골이 점점 채워가고 있고, 한네트도 이날 윗골 이렇게 달았는데 흐름 유지하고 있고, K사인도 그렇고요. 근데 얘네는 후발주라서 굳이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려면은 얘네들 볼 것보다 지금 2등주는 KCT로 보입니다. 1등주는 로지시스고요. 2등주는 KCT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 뭐 KCT 기준으로 보면 거래량도 굉장히 급감했고, 하나 정도 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되게 좀 매력적인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로지시스는 뭐 이틀 일단 여기서 고가권에서 뻐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나 떨궜다가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쿠팡, 마켓컬리, 뭐 야놀자 관련주들도 일단은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쉬는 거죠. 지금 쉬었다가 또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도 조정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노려볼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쿠팡 관련주에서는 한국전자홀딩스 보시면 되고요. 저도 얘는 요 정도 가격대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뭐 살짝 뜨려고 하고 그래서 쿠팡은 아무튼 한국전자홀딩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얘네는 이 종목들이 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뭐 마켓컬리 관련주 쪽에서는 흥국 FNG도 몇 번 설명드렸죠. 얘는 딱 예상대로 상한가 종가 지켜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또 수상하죠. 여기 이렇게 지키고 돌림이 나올런지.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나스닥 상장 관련 테마를 꺾어버릴 만한 강한 테마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얘네가 지금 아직까지도 제일 강합니다. 근데 얘네가 잘 가다가 보면은 테마가 잘 가다가 죽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테마보다 훨씬 강한 테마가 출현할 때, 그때 얘네들도 뭐 세력들도 야 더 보내려고 했는데 딱 나타나 버리면 그만하자 하고 털고 나가자고 털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하루 종일 A라는 종목이 막 주도주라면서 상한가를 딱 이제 들어가기 목전에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종목이 오후장에 혜성처럼 어떤 호재 뉴스를 가지고 빠바바바방 막 상한가를 거래대금 다 쓸어 담으면서 들어가면 이 A라는 종목이 상한가 목전에서 힘 못 쓰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또 많죠.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지금 뭐 쿠팡, 마켓컬리, 야놀자, 리디북스, 요 나스닥 상장 테마를 이길 수 있는 테마는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한국 FMB 괜찮고, 그 다음에 뭐 KCPD도 일단은 지금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두 개 뭐 마켓컬리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야놀자 관련주는 뭐 당연히 아주아이비. 지금 제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아주아이비입니다. 어제도 제가 매매하는 거 보여드렸고, 단일가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단일가 들어갈 것 같아서 일찍 팔아버렸는데, 아무튼 단일가 들어가니까 시간에 좀 밀렸다가 근데 크게 상관은 없죠. 야놀자. 그리고 대성창2가 뭐 리디북스 관련주 중에는 뭐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도 보시면은 음봉인데 저점은 계속 높여요. 거래량 줄고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이 정도 가격 3,000원 부근에서 한번 노려볼만 하겠죠. 이제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방송에서 최근에 좀 많이 언급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애플카 관련주로 볼 수도 있고,
자동차 그냥 부품 관련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아이오닉 5나 뭐 이제 현기차의 전기차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좀 애플카 성격이 너무 짙죠. 근데 오늘 오전에 보시면 이제 짧게 또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결국은 애플이 기아를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유라는 뭐 그런 뉴스가 짤막하게 하나 나와가지고 오전장에 살짝 이제 시세를 줬었는데 어찌됐거는 아직까지는 추측성 기사이고, 만약에 진짜 이제 그 딜이 되는 뭐 협상 완료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마 마지막 불꽃을 한번 피우고 죽지 않을까요? 구형테크도 그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계속 지금 좀 뻐기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될지. 근데 구형테크는 이제 너무 이제 애플카 몰빵 테마의 느낌이 강하다면 굳이 애플카 관련 뉴스가 아니어도 좀 그냥 현기차랑 같이 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 세네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두올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두올은 오늘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접근해가지고 요날 팔고 재접근을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가버려가지고 못 잡았거든요. 좀 아쉽죠. 하루만 더 버틸걸. 암튼 제가 딱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두올은 이제 시세를 내버렸고, MVH 코리아는 지금 뭐 시세를 내기 약간 좀 뭐 목전에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때쯤부터였으니까 뭐 요때 좀 샀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현대공업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시세 내고 요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가는 모습 한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뉴스가 오늘 오전에 이제 현기차의 전기차들이 또 뭐 그 유럽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위기 봐서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올리려고 했더니 뭐 상황이 좀 맞지 않아, 그럴 때는 뭐 내일 올린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